자, 이제 마지막 단어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게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부터 등비 수열 해가지고 자, 근데 그 수열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수열 A가 있는데 그거의 n번째 항 일반 항을 그냥 대놓고 예를 들어서 뭐 2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죠? n번째 항의 식 일반 항을 이렇게 대놓고 식을 써서 이 수열을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수열이 뭐 일반 항이 있으면 첫째 항도 알 수 있고 뭐 100번째 항도 알 수 있고 또 이 수열의 뭐 합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하시오. 그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대놓고 식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일단 그 수열에 뭔가 첫째 항이든 둘째 항이든 뭔가 하나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뭐 3이라고 주어졌다. 그럼 첫째 항만 알면 안 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우리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첫째 항이랑 뭐가 있으면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냐? 관계식.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라는 값은 요거 하나 앞에 항 n번째 항 있죠, 그죠?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요런 관계식을 하나 줍니다.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 자, 이 관계식도 우리가 보통 이름 부르기를 점화시라고 이름 불러요. 점화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점화가 맞습니다. 불 붙이는 점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쭉 선을 깔아가지고 여기에 폭탄을 설치를 하고 말이야. 폭탄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버튼을 꽉 누르면은 그지? 쫙 해서 뻥 터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 알아서 타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타 들어가서 뻥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화식이 불을 붙이는 그 점화 뜻이 맞는데, 그럼 이게 왜 점화식이냐? 자, 첫째 항이 3이에요. 대놓고 n번째 항 식은 없는데 관계식이 있어. 요 관계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답니다. 그럼 말 그대로 n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둘째 항을 구할 수 있냐? 그죠?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둘째 항을 구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둘째 항은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그죠? 첫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3에다가 2를 더해주면은 둘째 항이 5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또 둘째 항을 구했으니까는 다시 n자리에 뭘 집어넣어주면은 2를 집어넣어주면은 세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A2가 방금 5 구했단 말이야. 그럼 5에다가 또 2를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어라. 그럼 또 7입니다. 그럼 계속 첫 번째 항과 관계식을 알면은 두 번째 구할 수 있고 다시 세 번째 구할 수 있고 계속 돌고 도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든 항들을 마치 불이 타 들어가듯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를 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면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째 항도 중요해. 하지만은 이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어떤 규칙이 있나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이 관계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을 해서 다음 항들을 빠르게 구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 중에 이미 우리가 앞서 배운 거 좀 기본적인 관계식들 일단 먼저 짚고 갑시다.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다 했죠?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다가 그 앞에 항 n번째 항을 뺀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로 일정하면은 요게 등차 수열 관계식 뜻인 거 알겠죠, 그죠? 마찬가지 an을 넘겨주면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이것도 등차수열 관계식이고, 이번에는 세 이웃한 항의 관계식.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뺀 값은 다시 또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하나 앞에 거 뺀 값. 두 이웃한 항을 뺀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값이 똑같으면은 이것도 등차수열 뜻인 거고, 여기서 또 빼기 넘겨서 정리한 거죠. n 플러스 1을 넘겨주면은 가운데 항을 2배한 놈이
넘어가면은 양 사이드, 양 끝값 합과 같다. 이게 전부 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다 등차수열 관계식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은 이거는 등차수열 규칙이 있는 거구나 아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등비수열도 우리가 다 배웠죠. 등비수열 관계식도 뭐냐? n 플러스 한 번째항에서 그 앞에 거 n 번째항을 나누어 준 값이 어떤 일정한 상수로 같으면은 등비수열인 거고, 그때 r이 공비인 거고, 양변에 an을 곱해주면은 요거 n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계속 만들어라. 이것도 등비수열. 이것도 뭐 n 플러스 두 번째에서 한 번째를 나눈 값이랑 n 플러스 1에서 n 번째를 나눈 값도 이웃한 항의 b가 다 똑같으면은 이것도 등비수열. 그 다음에 크로스로 정리를 하면은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한 놈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으면은 이것도 등비수열이지. 기본적인 관계식이니까. 자, 우선 요거 가지고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22페이지 기본 문제 1번.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의 10번째 항이랑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첫째 항은 1이고요. 둘째 항은 3이고요.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항, 둘째 항 두 개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식이 요 관계식이다. n번째,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게 뭔가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냐? 그죠? 그죠? 등차수열. 가운데 거를 두 배 한 게 양 사이드 합과 같다.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둘째, 셋째, 넷째를 항을 굳이 안 구하더라도, 이건 등차수열이니까. 10번째 항 바로 구할 수 있죠? 첫째 항은 1 나와 있고, 공차는 바로 얼마니까? 그지? 출정 나와 있으니까, 그지? 공차는 2인 거고. 그럼 10번째 항은 첫째 항 1에다가 몇 D? 공차 9D를 얘기하는 거죠. 9 곱하기, 그지?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합도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별거 없네. 2번은 첫째 항도 나와 있고 둘째 항도 나와 있습니다. 요 관계식은 뭘 나타내는 거냐? 그죠? 요것도 등비수열 관계식인 거 알겠죠, 그죠? 보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항은 3 나와 있고 공비가 얼마냐? 6 나누기 3을 한 게 공비니까. 첫째 항 공비 다 알고 있으니까는 1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합공식 쓰면 또 합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밑에 한번 간단히 한번 풀어보시고 앞에 등차등비 복습하는 겁니다. 자, 16-2번부터는 똑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 나와 있고 관계식이 있는데 이 관계식이 이제 등차 등비가 탁 안 보여요. 듣도 보도 못하는 관계식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오는 모든 관계식을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관계식을 가지고 첫째 항 나와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몇 번째로 구하는 거냐?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하라 합니다. 근데 원래는 보통 예를 들면은 뭐 5번째 항을 구하시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 관계식만 보고 도저히 규칙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그냥 한 땀 한 땀 노가다로 구해 나갑니다. 첫째 항 나와 있으니까는. 그럼 둘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둘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1 집어넣은 A2는 첫째 항을 가지고 1분의 첫째 항 하면은 3분의 2가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구해 나가는 거야, 기본 방법은. 둘째 항 구했어. 또 셋째 항은 방금 구한 둘째 항 가지고 둘째 항에다가 1을 더한 것 분의 둘째 항. 이거를 번부수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2가 나옵니까?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3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또 방금 구한 세 번째 항 가지고 세 번째 항 5분의 2에다가 1 더한 것 분의, 그럼 이것도 분모 분자에 5로 곱해버리면은 7분의 2라는 걸 하나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한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1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분자 값들은 다 2로 일정한 거고 분모만 1357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분모 1357은 우리가 등차수열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해도 되고요. 즉 n번째 항 AN은 전부 다 분자는 2인 거고 분모 1357만 일반항으로 구해주면은 2n 빼기 1로 이게 일반항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주어진 관계식을 말 그대로야 적당히, 식마다 다 달라요. 적당히 잘 변형을 해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모양을 찾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등차 아니면 등비밖에 없어요, 지금. 그지? 자, 근데 이걸 적당히 이제 변형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분수입니다. 뭐 양변에 분모를 곱하기도 좀 그렇고, 그지? 요 형태는 양변 역수를 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자, 양변 역수를 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은 이걸 역수를 하면은 an분의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자, 왜 역수를 했냐면은 요때 이 분모가 항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놈은 요렇게 먼저 분리를 하면은 an분의 1이 되고요. 요렇게 분리를 하면은 여기 1 딱 되죠. 그러면은 이 양변 역수에서 정리한 이 식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수열이 숨어 있습니다. 자, an을 수열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an분의 1, 요 분수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보면은 an분의 1을 n번째 항으로 보면은 요 다음이 누군데? 그죠? n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 n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이 분수 수열의 다음 항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n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여기 있잖아. 맞죠? an이 아니고 an분의 1, 요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일반항으로 보면은 그 다음이 얘야. 근데 이거를 뭐 해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거냐? 1을 더해가지고 만들래. 1을 더해서 그 다음 만들고 또 나온 거를 또 1 더하고.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냐? 등차 수열. 누가 등차냐? an이 아니고 an분의 1, 요 분수가 등차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a1분의 1, a1 나와있는 거 보이죠, 그죠? 첫째 항은 2분의 1인 거고 등차 수열이니까 n-1 공차 d, 공차가 누구냐? 1이 공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걸 가지고 요거의 일반항을 먼저 구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n 빼기 1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니까 n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아직은 an분의 1. 그럼 이걸 다시 역수를 해주면 an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역수할 때는 여러분 덧셈 뺄셈 상태에서 역수하면 안 됩니다. 통분해야 돼요. 2로 통분하면은 이 상태에서 양변 역수. 그러면은 이제서야 an은 요거 역수한 거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땀 한 땀 구해서 규칙을 찾는 방법이 있고 식을 변형을 해서 등차나 등비 모양을 찾아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6도에 3번. 자, 이제는 다 문장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읽고 문제에서 약속을 해놓은 이 수열 an에 일반항을 바로 찾기 전에
이 수열 AN에 관계식을 먼저 세울 겁니다.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 소위 말하는 점화식. 문제마다 다 달라요. 자, n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서 할 때 많이 나왔네. n쌍의 부부니까 사람은 총 몇 명이 있는 거냐? 2n명이 있는 겁니다. 악수를 하는데 자신의 배우자와는 악수를 안 한대요.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자, 이 배우자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과 전부 악수를 한 번씩 할 거래요. 그때 악수한 총 횟수를 얼마다라고 식을 써놓은 게 아니고 그 횟수를 수열로 잡았습니다. AN이라고. 자, 이때 AN 할 때 요 N 있죠? 요 N이 N쌍 할 때 요 N이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A1은 실제 구하면은 몇 번 하는 거야? A1은 그죠? A1이라는 거는 N이 1일 땐 거니까 한 쌍의 부분 하나 있습니다. 한 쌍의 부분인데 지네끼리 악수 안 한대요. 악수 몇 번 하는 거냐? 횟수가 0번입니다. 그죠? 한 번만 더 해보면은 A2가 되면은 이건 악수 몇 번 하는 거냐? 총 4번 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한 쌍의 부부가 있고 또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악수 안 해요? 다른 사람끼리 악수할 겁니다. 그럼 얘가 악수할 수 있는 게 요것도 악수할 수 있고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또 요 사람도 이렇게 악수할 수 있고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수 다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총 4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AN의 식을 바로 구하라가 아니고 AN의 관계식,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점화식. 그러면은 일단 AN 자체를 바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AN을 그대로 두고 이 AN과 이웃하는 항.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게 n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n번째 항 다음이 뭐야?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잖아, 그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이랑 얘네 둘이 관계식을 쓰면 됩니다. 자, 또 봅시다. 일단 AN이라는 거는 총 n쌍의 부부들이 모였을 때 악수를 다 했어. 그 횟수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AN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몇 쌍의 부부? n 플러스 1쌍이니까 원래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해서 총 n쌍이 원래 있었는데 그럼 n 플러스 1쌍이라는 거는 여기서 부부가 한 쌍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부가 한 쌍이 더 추가가 됐어. 그러면 총 n 플러스 한 쌍이 되는 거지, 그지? 일단 원래 있던 n쌍의 부부들은 악수를 AN만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쌍의 부부가 더 추가가 되었을 때 여기서 악수를 새로 더 추가하는 게 있겠죠, 그죠? 원래 n쌍의 부부가 했던 횟수는 따로 셀 필요가 없어. 이미 세해가지고 AN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더 들어왔어, n쌍이 들어왔어. 그럼 새로운 사람이랑 원래 있던 n쌍의 부부들이랑 새로 추가해서 악수하는 것만 더 계산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번 더 하는 거냐? 일단 얘네들끼리는 악수를 다 했어요. 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끼리는. 그럼 얘네들이랑 새로운 사람이랑만 악수를 하면 돼. 맞냐? 그럼 새로운 사람들. 요 사람은 일단 지 배우자랑 악수 안 해요. 그럼 요 사람은 원래 기존에 있던 n쌍의 사람들이 있죠. 요 사람들이랑만 다 악수 새로 한 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몇 번 하는 거야? 2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2n명입니다. 또 이 사람도 몇 번 하는 거냐? 또 2번 하는 거지, 그지? 얘네들끼리는 새로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새로 추가하는 악수는 몇 번 더 하는 거냐?
얘가 n번을 더 추가를 하면은 총 n 플러스 한 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횟수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관계식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계식, 점화식을 찾아주면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A5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5를 바로 구하기 힘들고, 그럼 A2는 첫째 항 0 구해놓은 거 있죠, 그죠? 첫째 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구해줘야 됩니다. 첫째 항은. 그럼 첫째 항이 0이니까 n 자리에 1 집어넣으면은 A2는 A1은 0이었고 여기 1 집어넣은 거니까, 그죠? 두 쌍에 보이면은 초악수 4번 하는 거 확인되죠, 그죠? 그럼 A3은 n 자리에 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A3은 2 집어넣은 거, A2 미리 구해놓은 거 4에다가 n 자리에 2 집어넣은 거 8을 더 더해주면은 총 12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얼마 안 되잖아, 그지? A100을 구하라 너무 힘들겠지, 그지? 자, A100 구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또 A4라는 거는 여기 3 집어넣은 거니까 A3 12번에다가 3 집어넣으면 12번을 더 추가해서 24번. 다 왔네. A5는 4 집어넣는 거니까 총 4쌍의 부부 A4 24번 한 거에다가 4, 16 해서 총 40번을 악수를 하는 겁니다. 이랬지?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n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최대로 교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때 그 교점의 개수를 an개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교점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죠? an에 이웃하는 항. 그럼 n 플러스 1이라는 건 교점을 하나, 직선을 하나 더 그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막 최대한으로 막 교점이 많이 생기게끔 이렇게 n개의 직선을 그었다 치자.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지금 n개의 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때 교점의 개수를 세 보니까 an개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직선을 하나 더 긋는 건데, 그지? 기존의 직선이 n개가 있어. 기존의 직선이 n개. 그러면 하나의 직선을 더 그을 때 교점이 최대로 많이 생기려면은 기존에 있던 n개의 직선과 다 한 번씩 만나게끔 그어주면은 교점이 최대로 생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몇 개가 더 생기는 거냐? n개가 더 생기는 거 알겠습니까? 직선이 n개밖에 없으니까 직선 하나 그어봐야 최대로 생기는 건 n개밖에 안 됩니다. 원래 있던 교점의 개수 an에다가 새로 직선 하나 그을 때 기존의 직선과 최대로 만날 수 있는 게 n개.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첫째 항은 뭐냐? 직선 한 개를 그으면 교점은 0개인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을 구해서 하는 방법은 좀 전에 했고, 이번에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일반항 an식을 바로 구할 겁니다. 일반항 an식. 즉, 예를 들어서 아까 했지만 A100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이 100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일반항으로 구해보는 방법. 자, 일단 요 형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n번째 항에다가 뭘 더해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들 건데 이 더하는 놈이 상수가 아니야. 이 더하는 놈이 상수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예를 들어서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이건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일정한 값이 아니야. n이 1이면 1을 더하는 거고 n이 2면 2를 더하는 거고 3이면 3을 더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는 방법 바로 일반항을 못 구하기 때문에 자, 이 방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관계식은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 항등식 풀듯이 n자리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1을 집어넣어주면은 A2는 A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첫째 항이 0인 걸 가지고 둘째 항 값을 1로 계산 안 할 겁니다. 항을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계식만 쭉 써볼 거야. 자, n자리에 그 다음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A3은 A2 더하기 2가 될 거고, 한 번만 더 3을 집어넣어주면은 A4는 A3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걸 언제까지 집어넣을 거냐? 자, n자리에, 잘 들으세요. n자리에, 요 n자리에 n-1까지를 대입을 할 겁니다. n자리에, 여기 는이라는 거는 대입을 한다는 뜻이야. 자, n자리에 n-를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뭐가 되고? an이 되고, 요 놈은 이렇게 되고, n자리에 n-1이지. 이랬죠? 자, 쭉 대입을 한 거를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은 좌변끼리 싹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싹 더할 거야.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럼 좌변을 싹 더하고 우변을 싹 더할 때 등호 양쪽으로 같은 항이 더해져 있는 게 있어. 여기 A2 보입니까? 좌변에? 여기 우변에 A2 보이죠? 그죠? 양변에 A2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A3도 날릴 수 있고 A4도 날릴 수 있고, 그러면 AN-까지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변에는 뭐만 남냐? AN만 딱 남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N이란 말이야. 그래서 좌변은 이제 AN만 남겼고, 이제 이 우변에 있는 것만 잘 덧셈을 해주면 돼요. 여기 첫째 항 살아있는 거 보이죠? 첫째 항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놈들을 잘 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1, 2, 3 해서 n-1은 얘네들은 어디에다가 1, 2, 3, 4 집어넣은 거야? 여기 n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즉 여기 있는 1, 2, 3 해서 n-1까지 요 수열은 일반항이 얘야. 이랬지? 일반항이 나와 있어.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을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그치? 첫 번째부터 n-1까지 얘를 일반항으로 K로 바꿔 집어넣으면 돼요. K를 바꿔 집어넣고 그거를 일반항으로 하는 놈을 더해 갈 건데,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n-1까지를 더한 거에다가 앞에 하나 첫째 항 남아있는 거 A1을 계산해주면은 이게 일반항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A1은 0이라고 구해놓은 거 있죠? A1은 0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 지금은. 자, 요거는 이제 시그마, 우리 앞에서 이제 시그마 배웠단 말이야. 자, 시그마 K 공식이에요. 시그마 K 공식. 몇 분의? 2분의, 여기가 n-1입니다. n-1. n-1 곱하기 n-1이라고요? n 플러스 1이잖아. 2분의, 그지? 그럼 n-1이니까 요 n자리에 n- 집어넣은 거예요. n-1 곱하기 n. 요 놈이 첫째 항 나왔으면 0이었으니까 요 놈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수열 an 일반항입니다. 요게 일반항입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 A6을 구해보면은 이제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돼요. 6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은 15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 아까 여러분들 보였던 15 나오는 거 확인되니? 자, 요 형태 n번째 항에다가 뭘 더해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드는데, 이 더하는 놈이 어떤 n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을 더할 때,
이렇게 n자리에다가 1, 2, 3, 4 쭉 n-2까지 대입한 거를 이 형태로 양변 날릴 거 날려서 남아있는 놈들만 잘 시그마 계산해 주시면은 이거 일반항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면은 뭐 A 100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방법도 있다. 자, 16-4번도 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읽고 일단은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식 좀 복잡하긴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하면은 점수가 1점이랍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문제에서 뭘 AN이라고 했는지를 얘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서 뭘 AN이라고 했냐? n번째 단계를 통과했을 때 그 점수를 AN점이라고 했습니다. n단계. 요 n이랑 요 n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1단계 통과 점수가 1점이라는 소리는 결국 A 뭐가 1이다. 첫째 항이 1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점수를 어떻게 주냐? n 단계를 통과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일단 n 단계를 통과해서 n 플러스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갔을 때 그 단계를 통과하면은 점수를 어떻게 주냐? 일단 n 단계를 통과했으니까 n 단계를 통과해서 넘어왔으니까 일단 내가 n 단계를 통과해서 받은 점수는 요만큼 받아 놓은 거예요, 지금. 그지? 그 다음에 한 단계 그 다음 통과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n 단계에서 받은 점수에다가 요 AN에다가 그 n 단계 통과 점수 뭐 똑같이 AN이죠, 그죠? 요 배만큼 추가로 준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은 어렵진 않아요. n 플러스 한 단계의 통과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n 단계 점수 AN이라고 잡았어요, 그지? 점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준대요. 추가니까 더해줄 거고 얼마만큼 추가해주냐? n단계 점수 AN의 몇 배? 요 배만큼 3의 n제곱 빼기 1배만큼 추가로 준답니다. 너무 쉽지 않냐 그냥? 그럼 얘만 잘 정리하지 뭐. AN 동량이니까, 그죠? 그럼 동량 계산하면 뭐야? 1이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3의 n제곱 곱하기 AN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번 답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5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럼 너 마찬가지 첫째 항 알고 있으니까 1 집어넣어서 둘째 항 구하고 또 2 집어넣어서 셋째 항 구하고 돌고 돌리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이 있고, 자, 요 놈도 일반항 AN식을 세워서 풀 수 있어요. 자, 요 놈은 어떤 형태냐? n번째 항에다가 뭘 곱합니다. 곱하는데 이 곱하는 놈이 상수가 아니야. n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듭니다. 그럼 얘 자체도 일단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하는 방법에도 똑같이 갑니다. n자리 1 집어넣어요. 이 방법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많이 쓰일 거야. 1 집어넣어주면은 A2는 3의 1제곱 곱하기 A1 계산 안 합니다. 2 집어넣습니다. A3은 3의 제곱 곱하기 A2 근데 바로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3 집어넣으면 A4 3의 세제곱 곱하기 A3 언제까지 집어넣는다고? n자리에 n-1까지 항상 n-1까지 마찬가지 an 되고요. 3의 n-1 곱하기 a의 n-1 자, 이번에는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을 서로 곱할 겁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싹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전부 곱을 할 겁니다. 왜냐? 얘네들이 진짜 곱이잖아 지금.
이걸 싹 곱하고 이걸 싹 곱하면은 이번에 양변에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랬죠? 양변에 약분 여기까지. 그럼 또 우변에 AM만 남아요. 자, 그럼 남은 것들만 곱합시다. 일단 3의 거듭제곱 얘네들을 쫙 곱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첫째 양 하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 첫째 양은 아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 1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양 1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닙니다. 곱하기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세제곱, 3의 n-1제곱을 곱을 하면은 전부 다 밑값이 3으로 똑같은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뭐 하는 거냐? 더하는 거죠. 지수끼리.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지수가 n-1까지 이 합으로 지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합만 잘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죠? 요 정도는 뭐 너무 기본이잖아, 그죠? 1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의 n-1까지 합이니까 그럼 그냥 바로 시그마 k 공식이잖아. 정리하면은 어차피 1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3의 밑값을 그대로 써주고 시그마 k 공식이니까 몇 분의 2분의 n-1까지니까 n-1 곱하기 n, 그죠? 요게 내가 구하고 싶은 an 일반항 식이 나온 겁니다. 자, 요 형태도 얼마든지 요 방법을 쓰면은 일반항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만 알면은 뭐 A100도 바로 볼 수가 있겠지. 자,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5번 문제도 또 뭐 어떤 규칙을 가지고 뭐 점을 찍어 나간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좌표는 2고 두 번째 좌표는 3으로 정해놨습니다. 좌표가. 그리고 문제에서 뭘 AN이라고 했냐? PN의 N의 좌표가 AN.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나와 있고, 근데 그 다음 좌표를 어떻게 찍을 거냐? 요 규칙이가 나와 있는데, M 플러스 두 번째 점은 얘보다 앞에 거, 그 앞에 거, N 플러스 한 번째랑 N 번째 두 점 선분을 이은 걸 가지고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PM 플러스 2로 찍었답니다. 외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지금, 그죠? 외분 배운 사람 있나? 아무도 없나? 우리 내분 기억납니까? 내분. 자, 뭐 A라는 점이 A고요. X1 같다. X1. B라는 점이 X2다. 그냥 수직선에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건 우리가 공통수학 2 할 때 배웠어요, 그죠? 내분하는 점은 공식 알고 있죠? 뭐분의 M 대 N 내분이면 분모가 M 더하기 N이고 분자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그죠? 크로스이 그러면 MX2 더하기 NX1 요 놈이 내분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죠. 자, 외분점은 별거 없습니다. A점이 X1, B점이 X2일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그냥 여러분은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외분하는 점을 구하시오.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덧셈이 있죠. 이 덧셈을 그냥 뺄셈으로 바꾸면 외분입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M 빼기 N분의 MX2, NX1 똑같이 가는데 이걸 빼기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외분점입니다. 그럼 참고로 외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내분은 참고로 알아둬. 내분은 여기가 A가 있고 B 선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 그럼 어디 있는 거냐? 이 전체를 몇 등분해가지고
5등분 해가지고 그죠? 5등분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5등분 해가지고 3칸 2칸 요 자리가 내분점이란 말이에요. 그지? 이거 내분점은 별거 아니에요. 외분점은 뭐냐면은 선분 AB가 있습니다. 선분 AB를 외분이니까 이 선분 연장선 바깥쪽에 외분점이 있습니다. 그럼 적은 없어요. 외분의 뜻은 뭐냐면은 선분 AB를 예를 들어 간단하게 2대 1로 외분하시오. 2대 1 외분은 무슨 뜻이냐? 자, 내분으로 먼저 갈게요.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은 어떻게 찍냐면은 일단 선분 AB 할 때 앞에 있는 점 A 있죠. A점이 출발점. A점에서 출발을 해서 내분이니까 이 선분 사이 어딘가에 점을 들려 내분점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끝점 B로 가는 요 두 길이 있죠. 요 두 길이가 3대 2가 되게 하면 됩니다. 출발점은 A, 중간에 거칠 점은 내분점, 도착점은 B. 자, 외분점 똑같아요. 선분 AB를 2대 1 외분입니다. 그럼 출발점은 어디냐? A가 출발입니다. 여기서 바로 B로 가는 게 아니고 출발점 A에서 외분점을 한번 들렸다가 마지막 도착 지점 B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안쪽에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선분 연장선에 어딘가 들려야 돼. 여기서 출발해서 연장선 어딘가에 한번 들렸다가 거기서 B로 오는 게 두 칸 한 칸 2대 1이 돼야 됩니다. 그 왼쪽을 들려야 되냐 오른쪽을 들려야 되냐? 그죠? A에서 출발해서 두 칸을 갔다가 B로 돌아오는 게 한 칸. 그러면은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B로 돌아오는 게 두 칸 한 칸. 이러니 여기가 외분점입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시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외분을 구하는 공식도 그냥 이겁니다. 참고로 놔두시고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PN점 좌표는 AN, PN의 좌표는 AN, PN 플러스 1의 좌표는 AN 플러스 1. 이 두 점을 좌표로 갖는 선분 PN을 3대 2 외분, 3대 2 외분, 여기를 3대 2 외분, 3대 2 외분. 자, 방금 요 공식에 대입만 합시다. 일단 몇 분에 3 더하기 2는 4분, 외분은 빼면 됩니다. 3 빼기 2분의 크로스 3부터 해야 됩니다. 3부터 뺄셈이기 때문에 3 빼기를 했으면 이것도 3부터 곱해야 됩니다. 3 AN 플러스 1 빼기 2AN. 이게 외분점 공식이고, 요렇게 해서 구한 게 뭐야? n 플러스 두 번째 점이래, 그지? 그거가 좌표가 AN 플러스 1. 자, 분모 어차피 1이니까 정리하면은 A의 n 플러스 2는 분자가 남겠죠? 요게 1번 관계식입니다. 자, 그럼 요 관계식을 알면은 그 다음 뭐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계속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양도 요 관계식도 우리가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소개를 안 할게요, 지금은. 옛날에는 요 형태를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거 방법을 다 마치 외우듯이 해서 마치 우리 인수분해를 막 공식처럼 외우듯이 요것도 일반항 구하는 거를 막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막 식 변형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은 안 할게요. 어차피 이 교육과정에서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그래서 일단은 뭐 5번째랑 구하는 거는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따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또 6번을 보니까는 갑자기 또 소금물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읽어보면은 처음에 10% 소금물 100g이 있답니다. 이 상태에서 50g을 덜어냈어요. 50g을 퍼냈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몇 g이냐? 50g이 남겠죠, 그죠? 50g을 퍼냈을 때 퍼내고 남은 게 그러면 여전히 50g이 남는데, 그럼 퍼내고 남은 이 50g의 농도는 몇 %죠? 퍼낸다고 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가 콜라를 먹으려고 콜라를 샀는데 이걸 컵에 따랐어. 그럼 원래 콜라랑 컵에 따른 콜라랑 맛이 다른가? 똑같죠? 그래서 뭐 원래 10% 농도에서 50%를 덜어낸다고 해서 뭐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결국 지금 남아있는 게 50g 10% 소금물이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더 더한대요. 6% 소금물 50g을 더 섞는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한 번 하면은 뭔가 새로운 소금물이 만들어지겠죠.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100g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지? 50g 덜어내고 또 50을 섞는 거니까 이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더라도 소금물 전체 양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농도는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겠죠, 그죠? 10%짜리랑 6%짜리를 섞은 거기 때문에 농도는 계속 바뀔 겁니다. 자, 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이 첫 번째 농도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시행을 총 n번을 했답니다. n번을 반복했을 때 농도를 내가 문제에서 AN이라고 잡았어. 요 n이랑 요 n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A1이라는 거는 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그죠? 요 농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첫째 항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든 뭘 하든 이 첫째 항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10% 50g이랑 6% 50g을 섞으면은 농도가 몇 %인지 혹시 암산 가능합니까? 8% 맞나? 요거 소금물이 얼마죠? 소금이 얼마죠? 소금? 소금이 5g이죠? 요거 소금물은 3g이니까 두 소금을 합치면은 8g인 거죠. 어쨌든 소금물은 100g이니까 100g 중에 소금이 8g 있으니까 농도가 8%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8입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50g 퍼내고 또 그 남은 거에다가 또 6% 50g을 또 집어넣은 거, 이걸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또 농도 구하고 또 농도 구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귀찮으니까 당장 농도가 몇 %인지는 모르더라도 n번째 농도와 그 다음 번째 농도의 관계를 미리 식을 세워 놓으면은 계속 돌리면, 그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n번 시행을 했어요. n번 시행을 한 소금물이 여기 있습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안 바뀌어요. 100g입니다. 그때 농도는 뭔지 몰라요. 당장은 모르는데 그거를 AN%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 시행을 여기서 50g 덜어내요. 그럼 덜어내면은 여전히 50g이 남아 있을 거고 농도는 안 바뀝니다. 덜어낸 거에다가 다시 6% 50g을 섞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의 요 농도가 AN 플러스 1인 거 알겠냐? 그치?
n번째 시행한 거에서 또 한 번 더 시행을 한 소금물인 거니까요. 여전히 100g입니다. 자, 요 농도 바로 암산 가능합니까? 그죠? 일단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항상 일정하죠, 그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3입니다. 그럼 농도를 왜 바로 3이라 쓰냐면 어차피 지금 소금물이 100g인 거니까.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2분의 1 AN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죠? AN%니까 100분의 AN에다가 소금물이 50이니까 약분하면은 2분의 AN만큼 소금이 있습니다. 즉, 요 N 플러스 한 번째 소금물의 농도가 1입니다. 결국은 이제 관계식은 N 플러스 한 번 시행한 소금물의 농도는 N번 시행한 농도 AN 가지고 이렇게 2분의 1 AN 더하기 3으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항 알고 있고 관계식 구했으니까는 대입하고 돌리면은 네 번째 항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요 형태도 식을 잘 쪼물딱 변형해서 일반 항 AN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일단 알면 된다. 자, 우선 밑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16-17번, 16-17번. 네, 관계식은 마지막이요. 바둑돌 문제입니다. 흰색이랑 검은색 바둑돌이 각각 몇 개씩인지 몰라요. 총 합쳐서 n개가 있답니다. 각각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 바둑돌들을 일렬로 쭉 줄 세울 건데 우리 경우에서 할 때 많이 나온단 말이야. 흰색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할 겁니다. 흰색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그죠? 뭔지 알겠죠? 흰색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당장은 우리가 못 구하는데, 그래서 총 n개의 흰색, 검은색 섞어서 흰색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경우의 수를 구한 게 AN이라고 잡았어요. 그냥 당장은 구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제 n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는 걸 AN으로 잡았을 때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이네들의 관계 규칙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1번에서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AN이랑 그 다음 얘 둘만 관계식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이웃하는 세 항의 관계식을 세우랍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아니고 왜 세 개의 관계식을 세워야 되냐? 일단 문제가 힌트도 있으니까 그들 한번 따라가 볼게. 일단 A의 n 플러스 2라는 거는 바둑돌 몇 개를 배열하는 거냐? n 플러스 2개를 배열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총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배열을 하는데 내가 구해놓은 거는 일단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N입니다. 자, 우리가 바둑돌을 배열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 첫 번째 바둑돌 있죠. 첫 번째 바둑돌이 우리의 경우에서 할 때 뭐 남학생, 여학생이 있다. 뭐 일례로 줄 세우시오 할 때 뭐 남학생이 제일 앞에 올 수도 있고 뭐 여학생이 제일 앞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것처럼 이 첫 번째 바둑돌에 어떤 색이 올 수 있고 어떤 색이 올 수 있냐? 흰색이 올 수 있고 첫 번째 바둑돌이 검은색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어쨌든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가 흰 거, 그 다음 첫 번째가 검은색인 거. 자, 그런데 봅시다. 첫 번째가 흰색이 오면은 두 번째는 요 규칙에 의해서 무조건 뭔 색이 와야 돼요? 검정색이 와야 됩니다. 흰색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흰색으로 시작하면은 두 번째 바둑돌까지 자동으로 정해진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 무슨 색이 올 수도 있고 무슨 색이 올 수도 있어. 그죠? 검은색 다음인 거니까 흰색도 올 수도 있고 검은색도 올 수 있고 아직 모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어찌됐든 앞에 두 개는 정해졌어.
그럼 남은 바둑돌이 몇 개야? 총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배열하고 싶을 때 앞에 2개는 이미 정해졌네. 그럼 남은 게 n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이 n개를 요 규칙대로 흰색 바둑돌이 이웃하지 않게끔 그냥 배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경우의 수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AN이라고 잡았잖아. 그럼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AN입니다. 두 번째는 총 어찌됐든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배열을 할 건데 첫 번째가 검은색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두 번째 바둑돌은 정해지나? 흰색이 올 수도 있고 검은색이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지 마음대로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를 검은색으로 정해놓으면은 남은 바둑돌이 몇 개인데 총 n 플러스 2개 중에서 하나 뺐으니까 남은 게 n 플러스 1개 바둑돌이 남는 거죠. 근데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몰라요. 모르지만은 n 플러스 1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인 거지. 자, 그럼 어쨌든 총 n 플러스 2개 바둑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흰색으로 시작하는 케이스랑 검은색으로 시작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 수가 있는데 흰색으로 시작하면은 두 번째 건 반드시 정해집니다. 검정색. 남아있는 거 n개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AN이잖아요. 그지? 첫 번째가 검은색이면은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n 플러스 1개. 경우의 수는 모르지만은 A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얘랑 얘를 뭐 해준 거다? 더해준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은 n 플러스 2개 바둑돌을 배열하는 거는 n 플러스 1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n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의 합과 같은 관계식이 생깁니다. 즉 앞에 거 두 항을 더한 게 그 다음 이랬죠? 앞에 얘보다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따로 이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요 사람이 발견했대요. 그죠? 그럼 뭐야 7번째 한 거 하시오. 자, 그러면은 관계식은 찾았는데 첫째 항이든 둘째 항이든 알아야 되겠지. 그치? 첫째 항은 얼마냐? 첫째 항은 1이라는 거는 바둑돌이 한 개 있는 겁니다. 한 개.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한 개 있어요. 그죠? 그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개지 뭐. 그지? 바둑돌이 두 개 있습니다. 바둑돌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흰색, 검은색 합쳐서 바둑돌이 두 개 있답니다. 흰색만 두 개 있으면 됩니까? 아, 이것도 아니네요. 미안하다. 바둑돌이 한 개 있는데 그 바둑돌 한 개라는 게 흰색 한 개일 수도 있고 검은색 한 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어쨌든 흰색 한 개 배열하는 것도 한 가지, 검은색 하나 배열하는 것도 한 가지니까. 그러면 흰색, 검은색 합쳐서 한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자, 그럼 바둑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흰색, 검은색 두 개서. 그럼 흰색만 두 개 있는 건 되냐? 안 됩니다. 그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있으면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죠? 요것도 있고 자리 바꾸는 것도 있어. 그지? 그 다음에 검정색 두 개 되냐? 검정색 두 개는 되죠. 그죠? 요거 배열하는 건 한 가지. 그지? 그래서 바둑돌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항은 뭐냐? 세 번째 항은 요건 둘이 더한 게 세 번째지. A3은 5가 되는 거고 A4는 4보다 앞에 거 두 개 더한 거고 8. 또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또 두 개 더 그 다음. 이 피보나치 수열 요 문제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대비할 때 그 계단 올라가기 혹시 문제 경우 푼 거 있냐? 푼 적 있지?
뭐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 올라가는 거. 요것도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